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전병칠 저자의 찐 초보 걸음마 전기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전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교류라는 방식으로 온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다 똑같은 전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류라는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교류를 주로 쓰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초보자의 시선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니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가 뭐 더 좋아서라기보다는요, 한 1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그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당시 기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요. 오늘 그 배경하고 핵심 이유들,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100년 전이요? 와, 지금이야 뭐 당연히 교류 쓰지만 그때는 완전 달랐다는 거네요. 그 유명한 에디슨의 직류랑 또 테슬라의 교류가 엄청 맞붙었던 전류 전쟁이란 게 있었다고요? 와, 전기 방식 가지고 진짜 전쟁까지 했다니. 여기서부터 좀 파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직류의 가장 큰 약점, 이게 뭐였냐면 전압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전압으로만 전기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발전소가 전기를 쓰는 곳 바로 근처에 있어야만 했죠.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뭐랄까 거의 동네마다 발전소를 지어야 할 판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좀 비효율적이었죠. 근데 교류는 변압기라는 비교적 간단한 장치로 전압을 아주 자유자재로 높이고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변압기로 전압을 바꾸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 확 와닿지가 않는데 정말 초보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물을 멀리 보낼 때 수압을 확 높이면 같은 호수로도 더 많은 물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수압 높으면 물이 헐헐 나오니까. 전기도 약간 비슷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손실 없이 아주 멀리 보내려면 전압을 아주 높게 초고압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높은 전압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 위험하겠죠. 당연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집 근처에서는 다시 안전하게 낮은 전압으로 낮춰야만 해요. 교류는 이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과정이 변압기 하나로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가능했는데 당시의 직류는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거죠. 아, 수압 비율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발전소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트게 지어도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군요. 이게 바로 교류가 이길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군요. 와. 네, 그 점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교류 발전기나 모터가 직류 기계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했습니다. 특히 직류 모터에는 주기적으로 달아서 교체해줘야 하는 브러쉬 같은 부품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꽤나 성가신 문제였어요. 불꽃도 튀고 마모도 잘 되고 그래서 자주 고장나고 관리도 번거로웠죠. 그러니까 교류 기계는 그런 잔고장이나 뭐랄까 유지보수 부담이 훨씬 적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집 선풍기나 세탁기 모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별탈 없이 잘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교류 덕분이었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개통 연계가 쉽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전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모터를 돌리는 데 사용되거든요. 가정의 냉장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들까지 전부 다 그렇죠. 근데 교류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거의 그대로 이런 교류 모터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했습니다. 만약에 직류가 중심이었다면 아마 곳곳에서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직류 모터에 맞게 변환하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했을 거예요. 시스템 전체가 훨씬 복잡해졌겠죠? 듣고 보니 정말 교류의 장점이 확실했네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요즘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스마트폰 충전기나 노트북 어댑터 보면 다 직류, DC라고 써 있잖아요. USB도 직류고요. 그럼 이제 다시 직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특히 반도체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거의 직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그 전압 변환 문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보다 전력 손실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예를 들어 해적 케이블이라던가 아주 먼 거리의 전기를 보낼 때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HVDC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교류가 뭐 영원한 최종 승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직류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19세기 후반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속에서 교류가 가진 쉬운 전압 변경, 그리고 간단한 기기 구조라는 아주 실용적인 장점 때문에 표준이 되었던 거군요. 하지만 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직류의 가치가 다시 재발견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 참 흥미롭네요. 진짜 100년도 더 전에 내린 결정 하나가 아직도 우리 집 콘센트 모양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그 선택이 현재의 우리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미래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죠. 특히 그 에너지 효율성 문제나 또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같은 측면에서 보면 직류의 가능성은 계속 탐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것들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직류로 작동하고 있고 또 직류 송배전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주 먼 미래에는 가정의 콘센트까지 직류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